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한국의 50대, 60대 분들이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영양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초에 절인 양배추입니다.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으로 내장 지방과 싸우고 고혈압을 조절하며 노화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왜 이 음식이 여러분께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0세 이후 우리의 몸은 수많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 내장 지방은 간, 신장, 심혈관 같은 중요한 장기 주변에 조용히 쌓여가며 위험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삶 속으로 파고들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화라는 과정, 즉 세포를 늙게 하는 과정은 매 순간 진행되어 피부가 처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기억력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식초 양배추는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비밀 무기입니다. 이 간단한 레시피는 돈을 절약하고 음식 낭비를 줄여줄 뿐 아니라 최대 2주 동안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귀중한 영양원을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한 번만 준비하면 일주일 동안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한 반찬을 바로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은퇴를 한 분들께는 냉장고에 건강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안심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 두셔야 다음에 올라올 생명을 살릴 건강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고향이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유튜브가 더 많은 분들께 영상을 추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작은 그릇에 식초 양배추를 드실 때마다 여러분 몸속에서 매우 강력한 방어 기제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양배추와 식초의 조합은 현대 영양의학에서 말하는 황금 조합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조기 노화와 50세 이후의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당화 과정을 억제합니다. 이 당화 과정은 혈액 속의 단기 체내 단백질에 달라붙어 단백질을 딱딱하게 만들어 기능을 잃게 하는 현상으로 마치 빵이 타서 딱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식초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한국 중장년층 수백만 명에게 조용히 위협이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12주에 걸쳐 175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식초 한두 스푼만 섭취해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단위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많은 혈압약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식초 양배추로 식사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혹시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중장년층에게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이 음식은 여러분이 찾고 있던 자연적인 해결책입니다. 양배추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소화를 빠르게 해 변비를 막아주는 불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키워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는 하루에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장 기능이 개선될 뿐 아니라 대장암 위험이 40%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수치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흥분하는 부분은 양배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입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신선한 양배추 한 접시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오렌지 한 개보다 많습니다. 비타민 C는 피부 미용, 기미 감소, 처짐 방지뿐만 아니라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영국과 호주의 연구는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5세에서 7세 더 젊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점은 양배추에는 차바진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궤양 치료제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위 통증, 소화불량, 속쓰림을 자주 겪는 중장년층에게 식초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확실한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양배추는 십자화학과 채소로서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특별한 황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환경과 가공식품에서 수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배추와 식초 각각의 개별적인 효능에 불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결합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제약업계가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초가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있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격한 과학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연구진이 115명의 과체중 참가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식초 한 스푼을 마시고 다른 그룹은 2스푼을 마시며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의학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12주 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1.2에서 1.9kg의 내장 지방을 감량했는데, 이는 간, 심장,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지방입니다. 그들의 허리둘레는 운동이나 혹독한 다이어트 없이도 평균 1.4에서 2.3cm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초의 효능은 지방을 태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식사 후 혈당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양배추 식초 절임을 먹으면 식초의 산이 탄수화물 소화를 늦추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대신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 과정을 막는 비밀인데, 당화란 여러분의 몸을 날마다 조용히 파괴하는 숨은 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하고 싶은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배추와 식초가 결합하면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상승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양배추의 유황 화합물은 식초의 산성 환경 덕분에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가는 해독 작용을 2배로 높여줍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식초의 산과 결합해 장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자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은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더부룩함이 없어지며 소화가 편안해지고 피부까지 맑아지고 매끈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매 끼니의 첫 부분에서 양배추 식초 절임을 작은 그릇으로 먹을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단지 소화를 준비하는 훌륭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이 음식은 활용도도 매우 높아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지방 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으며 심지어 건강한 간식으로 가볍게 먹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식초 절임 양배추를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레시피이며 무엇보다 이 방법으로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서울, 부산, 어느 지역이든 한국의 어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4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큰 양배추의 4분의 1 정도, 약 300에서 400g을 준비하세요. 저는 잎이 선명한 초록색이고
손에 들었을 때 단단한 느낌이 나는 신선한 양배추를 고를 것을 권합니다. 다음은 식초 100ml입니다. 쌀식초, 사과식초, 흑식초 등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식초는 맛이 다르지만 모두 건강에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식초는 맛이 순하고 마시기 부담이 없어 식초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사과식초는 상큼한 신맛이 나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흑식초는 풍미가 더 깊고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또한 소금 한 작은 술과 천연꿀 한 큰술이 필요합니다. 꿀은 식초의 신맛을 잡아줄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효소와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자를 때 너무 얇게도 너무 두껍게도 자르지 마세요. 이상적인 두께는 약 3에서 5mm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두께와 비슷합니다. 왜 이 두께가 필요할까요? 양배추를 자르는 순간 표면에 수천 개의 미세한 절단면이 생기고 그곳에서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 세포가 잘리며 파괴될 때 특별한 효소가 방출되고 이름이 어렵지만 저는 간단하게 세포 보호 물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간을 독소로부터 보호하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복잡한 도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퍼가 달린 큰 지퍼백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 어느 편의점에서나 쉽게 살 수 있는 식품 보관용 봉투입니다. 이 방법은 설거지할 필요도 줄여주고 손을 더럽히지 않고 양념을 완벽하게 섞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다 썰었으면 모두 지퍼백에 넣으세요. 지퍼백이 너무 작아 양배추가 꽉 차면 골고루 섞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양념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과정이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소금을 양배추가 든 지퍼백에 넣고 가볍게 흔들어 소금이 골고루 퍼지게 합니다. 혈압을 관리 중이라 소금이 걱정된다면 반 작은 술로 줄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작은 그릇에 식초와 꿀을 먼저 섞어주세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법입니다. 꿀을 바로 지퍼백에 넣으면 뭉쳐서 잘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식초와 섞으면 식초의 산이 꿀을 훨씬 쉽게 녹여줍니다. 겨울철처럼 날씨가 차서 꿀이 너무 굳어 있다면 전자레인지에 약 10초만 돌려 살짝 녹여주세요. 식초와 꿀을 잘 섞은 뒤 이 혼합물을 양배추가 들어있는 지퍼백에 부어주세요. 이제 가장 재미있는 단계입니다. 지퍼백을 닫되 꼭 공기를 먼저 모두 빼고 밀봉하세요. 공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이 골고루 스며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 봉투를 가볍게 흔들고 손으로 봉투 바깥에서 주물러 주면서 양념이 양배추 한 줄기 한 줄기에 골고루 배도록 합니다. 마치 양배추를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고 일정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약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 때처럼 양배추에서 물을 짜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식초 절임 방식에서는 물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양배추는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식초와 양념을 흡수합니다. 물을 짜내면 양배추의 자연스러운 아삭함과 중요한 비타민 C가 사라집니다. 그냥 지퍼백을 냉장고에 최소 칸, 즉 2에서 5도씨의 이상적인 온도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룻밤 또는 최소 8시간만 기다리면 훌륭한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양배추가 냉장고에서 절여지는 동안 놀라운 과정이 진행됩니다. 식초가 양배추의 각 세포에 천천히 스며들며 소금과 꿀도 함께 전달됩니다.
양배추 속 효소는 차가운 환경에서도 계속 작용해 점점 더 많은 건강 보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음식이 냉장고에서 2주까지도 상하지 않고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일주일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바쁜 날에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룻밤 냉장고에서 휴식을 취한 후 여러분의 식초 양배추는 이제 놀라운 건강 효과를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보면 양배추가 여전히 신선한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절임 채소처럼 시들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을 보며 놀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초 절임 방식의 특별함입니다. 양배추의 영양과 아삭한 식감을 최대한 보존해 줍니다. 접시에 조금 덜어내면 식초의 은은한 향과 양배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어우러진 향이 느껴질 것입니다. 매운 김치나 짠 장아찌와 달리 이 음식은 상큼하고 부드러운 신맛으로 위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약산성을 띠는 음식을 본식 전에 먹으면 소화 기능이 더 잘 활성화되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식 약 10분에서 15분 전에 작은 그릇 약 80개에서 100g 정도의 식초 양배추를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와 소장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초에 사는 소화선을 자극해 필요한 효소 분비를 돕고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위 점막에 가벼운 보호막을 형성해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예방해 줍니다. 하지만 식초 양배추의 활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재료입니다. 매일 그냥 먹는 것이 지루하다면 참치 통조림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단백질을 늘리고 싶지만 체중도 관리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물에 담긴 참치캔을 하나 따서 물기를 짜고 식초 양배추와 함께 섞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단백, 저칼로리, 하지만 포만감이 크고 영양 가득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참치는 심장과 뇌에 좋은 오메가3를 제공하고 양배추는 소화 효소를 돕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한국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또 하나의 훌륭한 활용법은 식초 양배추를 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드실 때 식초 양배추를 곁들이면 느끼함이 사라질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사는 지방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기름진 식사 후 생성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며 양배추의 황 성분은 간이 지방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만 먹는 것보다 식초 양배추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식초 양배추는 요리 재료로도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임 채소는 생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리하면 완전히 새로운 풍미가 살아납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 김치찌개, 된장국, 야채 수프 같은 국물 요리에 넣어 보십시오. 식초의 은은한 신맛이 전체 맛을 끌어올려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양배추를 버섯, 두부, 해산물과 함께 볶아도 좋습니다. 볶으면 양배추는 약간 부드러워지면서도 아삭함을 유지하고 식초는 날아가 은은한 향만 남습니다. 특히 이 음식은 식사 사이에 먹는 건강 간식으로도 완벽합니다. 단기 많거나 짜거나 지방이 많은 간식 대신 냉장고에서 식초 양배추를 꺼내 조금 드셔보십시오. 작은 그릇 한 번에 약 25칼로리에 불과해 체중 조절에도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어르신들이 식초, 양배추를 간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인 후 불필요한 군것질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놀라운 점은 식초, 양배추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약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양배추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익균이 식초 환경에서 증식하기 시작해 사워크라우트나 김치처럼 가벼운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 2주까지 음식이 더 풍부한 영양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는 발효 음식이 중장년층의 정신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주말에 식초 양배추를 넉넉히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2주 동안 영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관 능력을 가진 이 음식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중 시간과 노력을 가장 아껴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반드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수들을 만약 여러분이 저지르게 된다면 이 훌륭한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식중독, 심각한 소화장애 사례를 목격해 왔는데 그 원인이 바로 조리와 보관 과정에서 무심코 지나친 작은 실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부주의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음이자 가장 흔한 위험한 실수는 깨끗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 도마, 보관용 봉지를 대충 헹구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성 세균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조리도구 표면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칼로 양배추를 자르는 순간 수백만의 유해 세균이 즉시 채소 한 조각 한 조각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식초, 양배추의 습한 환경에서 이 세균들은 빠르게 증식하여 몇 시간 만에 여러분의 음식이 거대한 세균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강조합니다. 양배추 식초 절임을 만들기 전에 모든 도구를 반드시 세제로 깨끗하게 씻고 끓는 물로 다시 살균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도마는 세균 흡수율이 낮아 나무 도마보다 더 좋습니다. 지퍼백은 반드시 새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에 사용한 봉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 하더라도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실수는 양배추를 냉장고에 넣기 전에 너무 오래 실온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와 식초를 버무린 뒤 몇 시간 동안 부엌에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오전 내내 방치한 뒤 나중에 냉장고에 넣곤 합니다. 이것은 즉시 버려야 할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4도에서 60도의 온도대는 과학자들이 위험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세균이 가장 빠르게 번식하는 온도 범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이 이 온도대에 단 2시간만 있어도 세균 수가 100배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양배추를 버무린 후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0분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자연스럽게 식도록 실온에 방치하지 마세요. 그래야 발효가 더 잘 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유익한 발효 과정은 오직 차갑고 통제된 환경에서만 일어납니다. 또 하나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실수는 잘못된 식초를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식초가 안전하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원산지도 불분명한 값싼 식초를 사서 사용한 뒤 위장 자극을 심하게 겪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급 식초는 불순물이 많고 산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심지어 합성산으로 희석되어 판매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기준에 따르면 안전한 식초는 산도가 4%에서 6% 사이여야 합니다. 반드시 성분과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시된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식초를 구입하세요. 천연 현미식초, 사과식초, 흑초는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 산업용 백식초는 절대로 요리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헷갈려 조리에 사용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소금의 양도 제가 꼭 경고해야 할 위험한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으로 소금을 넣으면서 소금이 많으면 음식이 더 오래 보관된다고 생각하지만 50세 이상 고혈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소금 섭취는 그야말로 천천히 작용하는 독약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자에게 하루 소금 섭취량을 최대 5g, 즉 티스푼 1스푼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배추 식초 절임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다면 작은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허용량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장 손상, 체액 저류, 뇌졸중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를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양배추 4분의 1개에 소금 티스푼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올바른 보관의 중요성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다 만든 후 용기나 봉지를 꽉 닫지 않아 양배추가 공기와 접촉해 빠르게 수분을 잃게 만듭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는 산소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공기에 몇 시간만 노출되어도 그 소중한 비타민의 50%가 파괴됩니다. 또한 양배추를 냉장고에서 매운 김치, 마늘, 생선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과 함께 보관하면 냄새가 그대로 배어 맛이 나빠집니다. 반드시 밀폐해서 깨끗한 냉장고 칸에 따로 보관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만드는 법을 알고 위험한 실수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식초 절임 양배추 효과를 한 단계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영양 전문가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음식 조합 비법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식초 절임 양배추의 진정한 힘은 올바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몇 배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양 전문가들이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과학 연구로 입증된 황금 조합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노화의 징후를 놀라울 정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당장 실천할 만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최강 조합은 식초 절임 양배추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또는 고등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한 끼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황금 처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발효 채소를 함께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47%까지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연어와 고등어의 오메가3는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벽을 보호해 줍니다. 여기에 식초의 산과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혈관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삼중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신선한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 올리브유를 약간 뿌리고 식초 절임 양배추 한 그릇과 함께 드셔보세요.
생선의 고소한 맛과 양배추의 상큼한 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심장 건강에도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 줍니다. 근육 감소와 체력 저하를 걱정하는 노년층에게는 또 하나의 매우 효과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 절임 양배추와 삶은 달걀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조합일 수 있지만 과학적 원리는 매우 깊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사는 단백질 흡수를 최대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삶은 달걀을 식초 절임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며 특히 50세 이후 자연스러운 근육 감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는 6g의 고품질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비타민 D,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식초 절임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근육을 지켜주고 정신을 맑게 유지해주는 최고의 아침 또는 간식이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않거나 고기 섭취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두부가 식초 절임 양배추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두부는 드물게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인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두부에는 노년층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좋습니다. 식초 절임 양배추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한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노릇하게 구워 먹거나 쪄서 먹고 식초 절임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는 순두부를 양배추와 바로 섞어 상큼하고 영양 가득한 샐러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즉 노화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강화하고 싶다면 식초 절임 양배추에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추가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g의 견과류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 암 위험은 15%까지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치매를 예방합니다. 아몬드는 피부에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주름을 줄이고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이런 견과류를 식초 절임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고가의 세럼이나 크림에 뒤지지 않는 자연산 항산화 폭탄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완전한 영양 식사를 원한다면 식초 절임 양배추를 현미밥과 함께 드시길 추천합니다. 현미는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껍질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백미보다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하며 하루 종일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식초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양 전문의로서 반드시 솔직하게 경고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자신이 이 그룹에 속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급성 위궤양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질환이 진행 중인 동안 절대로 식초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엄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위와 식도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위궤양이 있다는 것은 위 안쪽 보호막이 손상되어 매우 민감한 상처가 노출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식초에 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 상처에는 강한 자극제가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 속 산성 성분이 염증과 궤양을 최대 60% 악화시킬 수 있으며 통증을 증가시키고 회복 기간을 길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속쓰림과 가슴 화끈거림을 일으키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을 경우 식초는 산도를 더 높여 증상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가슴이 불타는 듯한 통증, 삼킴 곤란, 심지어 피를 토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관련 질환을 치료 중이라면 의사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확인하기 전까지 식초 양배추를 멀리 하시고 회복 후에도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그룹은 치아 범낭질이 약하거나 충치, 시린 증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문제입니다. 범낭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보호막이지만 산에 매우 약합니다. 영국 국립치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pH 5.5 이하의 산에 몇 분만 노출되어도 범낭질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식초의 pH는 2.5에서 3.5 사이로 매우 강한 산성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아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낭질이 약해지면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충치가 쉽게 생기며 통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식초 양배추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 양배추를 먹은 후에는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양치질을 해야 하며 바로 양치질을 하면 산으로 인해 부드러워진 범낭질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소금물로 입을 헹궈 산을 중화시키십시오. 희석한 식초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빨대를 사용해 치아 접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해 범낭질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매우 주의해야 할 그룹은 이뇨제나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많은 한국 중장년층이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초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초는 자연적인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점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이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 위험한 저혈당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손떨림, 식은땀, 심한 경우 의식소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식초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혈당을 면밀히 관찰하고 의사와 상담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는 체내 칼륨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근육 약화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 중인 분들은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도 식초 양배추를 제한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로 황성분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복부 팽만,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음식의 장점을 누리고 싶다면 매우 소량, 하루 한 스푼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배추 식초 절임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 저는 한국 전역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음식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구를 기반으로 각 질문에 대해 가장 자세하고 과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의심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드릴 답변들은 여러분의 관점과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식초를 많이 먹으면 위에 해롭지 않나요? 입니다. 이는 특히 위장 문제에 익숙한 한국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매우 타당한 걱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 식초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소화기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하루 한두 스푼 정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전혀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 흡수를 개선하며 위속 유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적당량입니다. 식초를 원액으로 마시거나 식초가 든 음식을 과도하게 먹고 충분한 다른 음식이 함께 없으면 이미 위염이나 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항상 다른 음식과 함께 식사 중에 양배추 식초 절임을 드세요.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 80에서 100g의 권장량을 지키세요. 이렇게 드신다면 식초는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문은 저는 당뇨가 있는데 레시피에 꿀이 들어가도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음식 하나하나에 신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하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레시피에 들어가는 꿀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양배추 4분의 1개 분량의 단지 한 스푼일 뿐이며 여러분이 한 번에 80에서 100g을 드신다면 꿀에서 섭취되는 당은 고작 2에서 3g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당뇨병학회 산하 당뇨병 케어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을 최대 34%까지 낮춰줍니다. 즉, 그 작은 양의 꿀보다 식초의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완벽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꿀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칼로리가 없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로 완전히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 식초 절임을 먹기 시작한 첫 일주일 동안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너무 잘 조절해서 약의 양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먹기 전에 양배추를 다시 헹궈야 하나요? 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식품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질문이며 저는 그 태도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헹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헹구면 안 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양배추 식초 절임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처음에 생양배추를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배추는 강한 산성을 가진 식초 환경에 담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살균 과정입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 예를 들어 이코리와 살모넬라를 99%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룻밤 식초에 절여진 양배추는 이미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절인 양배추를 다시 헹구면 식초와 양념이 대부분 씻겨나가 맛이 크게 떨어지고 영양도 줄어듭니다. 보관용 산도 역시 희석되어 금방 상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규칙은 간단합니다. 생양배추는 처음에 한 번만 깨끗하게 씻고 절인 후에는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많이 먹으면 더 좋은가요? 입니다. 영양학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위험한 오해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아무리 좋아도 적절한 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립영양연구소는 하루 15에서 30ml, 즉
한두 스푼의 식초가 이상적이라고 권장합니다. 제 레시피로 만든 양배추 식초 절임 기준으로 하루 80에서 150g, 즉 작은 그릇 한 개에서 중간 크기의 그릇 한 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산 성분이 과도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짠맛이 누적되면서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섬유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더부룩함, 가스,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적정 식이섬유 섭취량은 모든 음식 포함 25에서 35g입니다. 그러므로 균형 있게 먹고 양배추, 식초, 절임 마늘 유일한 반찬으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양배추 대신 다른 채소를 사용해도 되나요? 입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배추, 무, 당근, 오이, 양파 등 다양한 채소에도 이 식초 절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채소는 고유의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고 절였을 때 식감이 가장 좋으며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유황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맛의 변화를 원한다면 양배추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여러 채소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식초 절임 양배추는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며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한국인의 영양 역사와 식문화를 돌아볼 때마다 저는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준 음식 철학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효 음식은 단순히 한국인의 식탁에 놓인 반찬이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영혼이며 수많은 세대를 이어온 장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매운 김치에서부터 구수한 된장, 향이 깊은 간장, 부드러운 고추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효 음식에는 장내 건강을 조용히 지켜주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이 살아 쉬고 있습니다. 서양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발효 음식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화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영양이 부족한 수입 음식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의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아라밍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여전히 높지만 노년기 삶의 질은 만성질환의 부담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전통의 가치를 현대 과학과 함께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식초 절임 양배추는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 지식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요리입니다. 전통 발효 음식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인의 생활 속도에 맞도록 단순화되었고 수백 건의 국제 연구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김치를 하루 종일 담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발효 음식이 주는 모든 건강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 지식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가까운 마트에 가서 신선한 양배추 하나와 식초 한 병을 사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 여행을 시작하세요. 오늘 단 10분의 준비로 앞으로 2주 동안 소중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건강해질 기회를 거부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건강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앞으로의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 등 여러분이 사랑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소개할 영양과 건강 관련 영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식초 절임 양배추를 만들어 보신 후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질문과 모든 이야기를 읽고 답변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언제나 건강, 행복,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